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객체 스냅에 관련된 객체 스냅 작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객체 스냅 작도하면서 또 그 자르기라고 하는 명령 그것을 좀 살펴봤는데, 자, 먼저 객체 스냅은 우리 이 그리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렸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 사각형을 그렸는데, 자,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렸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 파일 신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신규에 acad iso.dwt. 자, 템플릿 파일. 자, 템플릿 파일을 열고, 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 자,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이 뷰에 줌에 전체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단축키가 있었어요. 단축키 Z 엔터 A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세 번째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MB2 버튼. MB2 버튼을 더블 클릭하는 거. 자, 그런데 얘는 이 줌 올이라고 하는 이 MB2 버튼 더블 클릭하는 거는 이 줌 올이라고 하는 이 기능하고는 조금 틀리다라고 했어요. 얘는 단축키로 치면 줌 2예요, 2. 자, 그리고 얘는 뷰에 줌에 전체예요, 전체. 아, 전체가 아니라 얘가 뭐였죠? 연장? 잠깐만요. 자, 뷰에 줌에 범위. 항상 해도 범위였어요, 범위. 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아무것도 그려진 게 없기 때문에 줌 전체 기능하고 동일한 역할을 해요.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자, 뷰에 줌에 전체 해야죠. 자, 이제 화면이 세팅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은 두 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자, 두 점. 자, 그런데 이 두 점도, 자, 뭐 예를 들어 일직선상에 있거나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으면 얘는 그려지진 않아요. 자, 대각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자, 얘는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자,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그리는 게 편해요. 자, 그리고 얘는 선생님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만 그리나요? 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자, 네 변의 길이가 서로 같지 않은 사각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그럼 정사각형 못 그리나요? 아니에요. 다 그려요.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사각형은 다 그려요. 자, 그런데 이름만 직사각형일 뿐이에요. 자, 제가 판서는 이걸로 좀 대신을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 아니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이렇게 그려주는 게 편한데, 그러면 자, 얘를 우측 상단을 먼저 그리고요. 자, 그리고 좌측 하단을 나중에 그리면 안 되나요? 자, 혹은 우측 하단 그리고 좌측 상단.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다 돼요. 좌측 하단을 먼저 사용하든 그리고 먼저 사용하고 우측 상단을 나중에 하거나 혹은 반대로 우측 상단을 먼저 그리고 좌측 하단으로 지정을 해주거나 혹은 우측 하단 혹은 우측 상단 좌측 상단. 자, 이런 것들 다 되는데 굳이 제가 좌측 하단과 그리고 우측 상단을 얘기를 한 거는, 자, 제가 지금 여기 값을 보통 우리 그 상대좌표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절대좌표를 쓰면 그럴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우리가 상대좌표를 쓰죠. 상대좌표를 써요. 제가 여기를 지정을 해요. 클릭을 하는 게 지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측 상단으로 가면 X축이나 Y축이 둘 다 플러스 방향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제가 우측 상단을 먼저 클릭했어요. 좌측 하단을 클릭하려면 X축과 Y축이 둘 다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야 돼요.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니까. 혹은 우측 하단을 먼저 클릭하고요. 좌측 상단을 제가 두 번째로 클릭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Y축은 플러스 방향이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런데 X축이 좌측으로 가니까 X축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이 그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어느 축이든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마이너스 기호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근데 불가피하게 내가 여기를 지정을 하고 또 여기를 두 번째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기호 붙여주면 되니까. 자, 한쪽 구석 그리고 반대 구석, 자, 이렇게 지정할 때, 자, 우측 상단을 내가 지정을 했다면 좌측 하단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자, 이럴 때는 그냥 둘 다 X축이든 Y축이든 둘 다 마이너스 기호 붙여주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편의상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가피하게 여기를 클릭해야 된다라고 아니 저기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기호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점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이나 자,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선의 형태가 폴리선이에요. 폴리선. 자, 폴리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그 폴리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의 객체예요. 하나의 객체. 하나의 객체. 그럼 지금 하나의 객체와 여러 개의 객체의 차이가 뭔가요? 자, 그 차이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같이 한번 그려보시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50에 50, 시작점은 50, 50 잡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점은 50, 50. 자,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직사각형 아이콘. 자, 직사각형 아이콘은 여기에 있어요. 자, 두 점. 자, 우리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우리 첫 시간에 처음에 우리 그 풀다운 메뉴 배울 때 편집에 복사가 있었죠. 클립보드의 복사는. 자, 그 기능 사용할 때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두 점. 자, 여기서는 그때는 그냥 클릭 했었는데 지금은 점을 지정을 해볼 거예요. 자, 직사각형 아이콘 클릭해 볼게요. 직사각형 아이콘 클릭했더니 자, 지금 이제 우리 이거 뭐죠?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뭔가가 이렇게 그 나타나죠? 뭔가가 나타나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명령행의 첫 번째 구석 지정 또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칸이 두 개가 있고 자, 얘네들을 자세히 보면 자, 잠시만요. 자, 여기를 보니까 자,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칸은 이제 우리가 어떤 좌표점. 자, 여기가 X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칸이 Y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50, 50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그런데 자, 제가 여기다 이제 이 칸에다가 입력을 한다고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 위치시키려고 노력하셔도 안 돼요. 마우스 커서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요. 자, 그런데 그냥 50이라고 입력하면 여기에 50이라고 입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칸으로는 어떻게 가나요? 자, 그냥 콤마를 입력해 주시면 그 다음 칸으로 얘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넘어가요.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50, 50 엔터.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입력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는 50, 50이라고 다시 한번 입력하면 돼요. 엔터. 어, 제가 여기 50, 50이라고 입력했고요. 여기 이제 이 위쪽을 제가 지정을 했어요. 이 위쪽을 지정했는데 여기도 50, 50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똑같죠? 위하고 아래하고 어떻게 똑같죠? 자, 아래쪽은 절대좌표예요. 아래쪽은 절대좌표예요. 자, 그리고 위쪽이 바로 상대좌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좌표는 골뱅이를 입력하고 뭐 50, 50이라고 이렇게 입력했는데 이 골뱅이 안 붙였죠? 안 붙였어요. 그런데도 상대좌표가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하고 지금 똑같이 입력했는데 하나는 절대좌표고 하나는 상대좌표고 자, 얘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자, 우리가 선, 뭐 저기 구성선, 폴리선, 뭐 다각형 여기 지금 그려지는 것들 있죠? 이제 마우스 커서가 우리가 명령을 입력하고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그 십자선이 나타나는 경우와 자, 선택 상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뭐 손바닥 표시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표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십자선하고 선택 상자예요. 자, 이 십자선은 우리가 좌표 지정할 때 좌표나 점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리기 명령에는 이 그 십자선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명령을 지정을 하면 실행을 하면 자, 그리고 이 선택 상자는 수정 편집 그 명령들을 사용할 때 이 선택 상자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좌표 지정 우리 그리기 지금 우리 이 사각형 직사각형 아까 얘가 물어봤던 게 어떤 거였었냐면 자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이었어요. 첫 번째 구석점 지정.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을 하래요. 우리가 어떤 지점을 여기 그 입력을 해야 되는데 클릭하거나 혹은 지금처럼 우리가 50,50이라고 입력을 하거나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데 자 얘는 지금 처음에 입력하는 값은 자 무조건 얘는 절대좌표로 입력이 돼요. 절대좌표. 그럼 왜 두 번째 입력하는 거는 상대좌표 골뱅이 분명히 안 붙였는데 상대좌표로 입력이 되나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 이 동적 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dyn이라고 하는 상태 표시줄에 dyn이라고 하는 이 상태 표시줄의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면 첫 번째 입력되는 부분은 절대좌표지만 상대좌표를 입력할 때 골뱅이를 안 붙인다라고 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커서를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dyn이라고 하는 이 동적 입력 그 상태 표시줄에 위치를 시켜보세요. 위치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MB3 버튼을 딱 눌러주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설정을 클릭해서 자 제도 설정 중에 자 포인터 입력, 치수 입력, 동적 프롬프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동적 입력을 사용하면 얘네들 지금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도 포인터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설정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자, 두 번째 또는 다음 점의 기본값. 자,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절대좌표로 입력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또는 다음 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대좌표와 절대좌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좌표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두 번째 또는 다음 점의 기본값이 상대좌표라는 얘기예요. 상대좌표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상대극좌표도 포함이 되겠죠. 상대극좌표.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부터는 골뱅이를 안 붙여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또는 다음 점에서 우리가 절대좌표를 입력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좌표로? 자, 오히려 절대좌표는 우리가 원래는 안 붙였었는데, 아무 기호도 안 붙였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dyn 동적 입력을 사용을 하면, 자, 절대좌표에 입력할 때는 샵을 붙여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첫 번째 입력되는 절대좌표에는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고, 자,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요. 두 번째도 아무것도 안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우리가 첫 번째는 절대좌표, 두 번째는 상대좌표라고 이렇게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직사각형. 자, 여기는 이제 50에 50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50, 100, 110. 110에 50 해주면 되겠네요. 110, 50 엔터. 자, 그리고 그 다음 점은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는 제가 110, 5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점 여기는 어떻게 지정해주면 좋을까요? 상대좌표니까 그대로 50, 50 아까 해줬던 것처럼 50, 50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50, 50 엔터.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만.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절대좌표 값으로 저기 그 거리값이 50, 여기 길이값이 50이고 여기 간격이 사이 간격은 10.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50 x축으로만 50, 100, 여기는 110, 여기는 16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170이 되겠네요. 170, 50이라고 입력하면 여기 점이 지정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직사각형 아이콘 클릭하고 170, 50 엔터. 자,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상대좌표니까 50, 5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상대좌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50, 50, 50, 50 엔터.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자, 이거는 뭐 그 사용하기는 지금 편하죠. 사용하기는 편한데 저는 이게 그 헷갈려서 그냥 처음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절대좌표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상대좌표는 골뱅이 붙일래요. 자, 골뱅이 붙이시려면 그냥 골뱅이 붙이셔도 돼요. 자,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70, 50 엔터. 그리고 골뱅이 50, 50. 자, 이렇게 입력해도 자, 골뱅이를 입력해도 무방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헷갈리시면 골뱅이를 붙이셔도 돼요. 골뱅이 붙인다고 뭐 얘가 그 상대좌표가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골뱅이 붙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자, 얘를 한번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자,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 했더니 자, 폴리선이라고 하면 하나의 객체라고 했어요. 자, 이 사각형도 하나의 객체예요. 하나의 객체. 자, 그러면 지금 얘 이 하나의 객체인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나의 객체와 혹은 제가 지금 선으로 자, 선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지금 얘는 선으로 그려진 거예요. 선으로 그려진 거 제가 색깔을 좀 바꿨는데 자, 선으로 그려진 것하고 폴리선하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으로 그려진 거는 제가 이렇게 딱 클릭을 하죠. 선 하나를 클릭하죠. 하나만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폴리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을 해도 자,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립의 수도 틀리죠. 자, 이렇게 틀려요. 자, 일단 폴리선이라고 하는 이 그 선의 성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폴리선과 그냥 선의 차이.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니까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이 되어 있는데 옆에 뭐 이상한 표시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상한 표시가 하나 있는데 얘를 우리가 클릭을 하려면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고 그게 안 돼요.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마우스 커서 움직이죠. 그럼 얘네들도 따라 움직이니까 여기를 클릭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이 칸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버튼인데 얘를 클릭할 수가 없어요. 얘를 클릭하려면 얘를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자 우리 그 키보드에 보면 자 키보드에 키가 이렇게 생긴 키 네 가지가 있어요. 방향키죠. 방향키 중에 방향키 네 방향 중에 아래로 가는 방향키 있죠. 아래로 가는 방향키 키보드 상에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사각형 직사각형 클릭하고요. 직사각형 클릭하고 자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인데 제가 여기서 50 아니 저기 그 여기 다음 점이 170이었으니까 230인가요? 60을 더하니까 230이 되겠네요. 자 230,50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지정이 되긴 하는데 그 전에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 지금 상태에서 밑으로 가는 방향키 한번 눌러볼게요. 밑으로 가는 방향키 자 그랬더니 못따기 고도 못깎기 두께 폭 자 이렇게 나타나죠. 못따기 고도 못깎기 두께 폭 자 이렇게 나타나요. 자 얘네들이 지금 우리 그 직사각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자 옵션이라고 하면 우리 원이나 호 했던 거 있죠. 자 ESC 한번 눌러보시죠. ESC 눌러보고 원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원에 대해서 2점 3점 뭐 TTR 뭐 이렇게 여러가지 했었는데 자 2점 3점 이렇게 쓰려면 뭐 2P 3P 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기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서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옵션이에요. 원에 사용하는 옵션 자 그리고 호에 사용하는 옵션 자 이렇게 여러가지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ESC 눌러서 직사각형 명령 중에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서 옵션을 먼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아니면 이 방향 이 그 방법이 번거로우면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가 입력하는 게 번거로우면 그냥 여기 클릭해주고 여기 밑에 우리 명령행에 못따기 C, 고도 E, 못깎기 F, 그리고 두께 T, 자, 폭 W. 자, 이렇게 있죠? 그냥 여기에 괄호 안에 있는 이 영문자, 얘네들 입력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고도, 자, 그리고 두께. 자, 얘네들은 안 써요. 쓸 일 없어요. 왜냐면 얘는 3D예요. 3D 3차원 입체 영상 그릴 때 사용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쓸 일 없어요. 자 그러면 못따기하고 못깎기 폭 자 얘네들이 있는데 자 못따기 못깎기는 이 두 가지는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여기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못따기 못깎기는 여기에 보면 아이콘으로 명령이 따로 있어요. 이건 우리 따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폭은 쓸 일이 있을까요? 자 폭도 쓸 일이 없어요. 폭도 좀 여기 보면 폭이 있는데 자 폭도 쓸 일이 없어요. 폭도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여기 그 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두께를 줬어요. 두께를 줬는데 여기서 이 직사각형 명령에 옵션에 폭을 준 게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서 폭을 줬어요. 두께를 여기 그 선의 굵기 폭을 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못따기 못깎기 폭 자 이런 부분들 한 번씩만 간단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쓸 일이 없을 거라는 거 쓸 일이 없으니까 한 번씩만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그럼 우리 그 임의의 지점에 자 클릭하고 먼저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 이제는 마우스 커서가 움직여요. 마우스 커서가 얘하고 그 달리 움직여요. 자 못따기를 클릭하거나 고도나 폭은 두께는 쓸 일 없고요. 못따기 한번 해보죠. 못따기. 자 바로 밑에 있는 못따기 혹은 여기서도 C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자 근데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못따기를 먼저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그리고 못따기 거리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칠게요. 10 엔터.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임의의 지점을 클릭해서 자 클릭.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직사각형.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 자 그리고 밑으로 가는 방향키 못따기. 자 첫번째 거리값 10 엔터. 자 두번째 거리값도 10 엔터. 자 그리고 자 임의의 지점에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바뀌나요? 직사각형의 네 모서리 부분이 네 개의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깎여서 나오죠. 자 깎여서 나오는데 제가 아까 거리 지정했던 거리값 있죠. 10이라고 했던 첫 번째 10, 두 번째 10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 거리값이 바로 여기에 거리값이 돼요. 10 첫 번째, 두 번째 10. 이런 거 우리 도형 그릴 때 많이 쓰는데요.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자, 그런데 도형 그릴 때는 많이 써요. 이제 못 깎기도 한번 해보죠. 못 깎기. 자, 직사각형 명령 클릭하고 밑으로 가는 방향키 이번에는 못 깎기라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못 깎기 클릭하고 자, 못 깎기 거리값 10이라고 지금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엔터 칠게요. 어차피 우리 볼 거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도 그 임의의 지점을 두 지점을 클릭해서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까는 얘가 이렇게 그 각져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가 되어 있죠. 우리 도형 그릴 때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이런 거. 자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네 부분을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별로 없어요. 한두 부분, 한 부분이나 두 부분. 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많지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고 또 왜 여기서 안 쓰냐면 다시 한번 저 직사각형 명령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계속 얘가 그릴 때마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이 값이 라운드가 10이라고 하는 이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삼각형이 내 귀퉁이가 이렇게 라운드가 져야 된다 혹은 못따기가 돼야 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음번에 그릴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자 이제 얘를 해제를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을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지금 라운드가 돼 있죠. 자 클릭해주고 못깎기 클릭해서 자 여기를 값이 10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 돼요. 자 그리고 클릭해주면 이제 라운드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한번 값을 지정을 하면 그 값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이제 다음번에 다른 걸 쓸 때는 그 값을 지워줘야 돼요. 삭제를 해줘야 돼요. 자 기왕 했으니까 한 가지만 옵션 중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 폭 이번엔 폭 클릭하고 선의 폭 자 뭐 굵게 한 10이라고 줘볼까요? 10 엔터. 자 그리고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랬더니 두꺼워졌죠? 선이 두꺼워졌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설정한 것이 계속 기억이 돼요. 계속 기억이 돼요. 그래서 얘도 다시 제가 폭을 없애려면 다시 한번 직사각형, 자, 그리고 밑으로 가는 방향키, 자, 폭을 입력하고 폭을 0이라고 입력해주고 엔터 쳐줘야만 얘네들이 해제가 돼요. 자, 그래서 불편하죠. 이렇게 입력하는 게 불편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옵션들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옵션들이 뭐 못따기나 그 못깎기 꼭 여기서 사용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폭, 자, 이런 것들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고도나 두께는 3차원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쓸 일 없고. 자,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 옵션들을 사용할 때 여기 각각의 명령들 중에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옵션들을 사용할 때는 밑으로 가는 방향키, 자, 그리고 못따기나 못깎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쓰긴 하는데 따로 명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지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얘는 하나의 객체 폴리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설정된 거 뭐 폭이라든지 못따기, 못깎기, 자, 이런 부분들 다 설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값을 다 해제를 해주세요. 자,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자,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값, 거리값을 두 개를 다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못깎기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값 0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두께도, 아니, 폭도 0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직사각형 명령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